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저녁 7시. 주인공 이은주는 거울 앞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38세의 이은주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남자친구 성민과의 결혼을 앞두고 처음 그의 부모님을 만나는 중요한 날이었죠. 괜찮아, 은주야. 너무 긴장하지 마. 40살의 성민이 은주의 어깨를 가볍게 쥐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성민 씨 어머님이 까다로우시다면서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죠? 성민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어머니는 좀 직설적이신 편이지만 나쁜 분은 아니야.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중년 부부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화려한 보석과 명품 가방을 갖추고 있었고 그 옆의 남성은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성민의 부모님이었죠. 어머니, 아버지, 여기에요. 성민이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테이블로 다가왔고 은주는 공손하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은주라고 합니다. 성민의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 정 여사는 은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은주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앉아요. 정 여사의 첫마디는 차가웠습니다. 자리에 앉은 후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성민이 중간에서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했지만 정 여사의 표정은 시종일관 굳어 있었습니다. 이은주 씨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정 여사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원이에요.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 여사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성민이는 대기업 과장이에요. 곧 차장 진급도 앞두고 있고. 그런데 회사원이라고 하니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네요. 은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소기업이에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정 여사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집은 식당 사업을 하거든요. 지금 동네에서 3곳 운영하고 있어요. 곧 4번째도 열 예정이고. 은주는 공손하게 감탄했지만 정 여사의 다음 질문에 굳어버렸습니다. 혹시 손에서 냄새 나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성민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정 여사는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식당 일을 하다 보니 손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요즘은 손에 냄새 나는 사람들은 좀 힘들지 않나? 우리 집안은 깔끔하게 살아야 돼. 은주는 순간 자신의 손을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아래로 감추었습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 가끔 청소나 집안일로 손이 거칠어지긴 했지만 냄새가 난다는 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손에 냄새가 나는 일을 하는 건 아닌데요. 은주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성민이 서둘러 화제를 바꾸려 했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성민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변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솔직하신 편이라 그래. 나쁜 뜻은 아니었을 거야. 하지만 은주는 그날 이후로 마음 한구석에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자신과 성민의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성민은 은주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은주 역시 성민을 믿었습니다. 다만 정 여사와의 관계가 걱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결혼식 이후 은주는 성민과 함께 강남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성민은 자상했고 둘의 생활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정 여사와의 관계는 예상대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혼 한 달 후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시댁 방문을 위해 며칠 동안 준비했습니다.
음식도 미리 공부하고 선물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냉랭한 공기였습니다. 왔구나. 음식은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냥 뒷정리만 좀 도와줘. 정여사의 첫 인사였습니다. 은주가 가져온 선물은 대충 한쪽에 치워졌고 그녀는 곧바로 부엌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민의 형제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은주는 혼자 설거지와 정리를 담당했습니다. 우리 새 며느리는 일 잘하네. 회사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해? 정여사의 말에는 항상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참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은주에게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 어머니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정여사의 행동을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은주를 더 고립시켰습니다. 명절 이후에도 시댁 방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족 모임, 식당 오픈 행사, 심지어 정여사의 단순한 요청에도 은주는 항상 달려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여사는 은주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청소를 맡겼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아닌 종업원을 대하듯이 말이죠. 은주야, 여기 좀 닦아줄래? 내 손은 청소에 익숙하겠네. 은주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정여사는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청소를 끝내고 음식을 준비하면 정여사는 또다시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음식간이 좀 짜네. 그래도 내 손은 청소엔 익숙하겠지만 음식은 아닌가 봐. 이런 상황에서 성민은 대부분 침묵했습니다. 가끔 은주를 달래주기는 했지만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 원래 그래.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 말이 은주에게는 위로가 아닌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주는 점점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한 직원이었지만 시댁에서는 그저 손에 냄새나는 며느리로만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점점 은주 자신의 자존감까지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은주는 정여사가 운영하는 식당 청소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을 닦던 중에 정여사의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여사는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은주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며느리야. 그냥 회사 다니는 애야. 뭐 손에 세제 냄새 좀 나지. 친구들이 웃으며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은 바닥을 치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그날 밤 은주는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손을 씻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자신의 손에서 세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은주의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결혼 1년째, 은주와 성민의 관계는 조금씩 틈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여전히 은주를 사랑했지만 시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중립을 지키려다 보니 은주에게는 그저 무관심한 남편처럼 느껴졌습니다. 성민 씨, 당신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어? 어느 날 저녁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민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어머니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어. 그게 변명이 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아? 성민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고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어. 갑자기 바뀌기 힘들어.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해주자. 은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절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회사에서 회식 중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즐겁게 대화하던 중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여사였습니다. 은주야,
지금 우리 식당에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직원이 한 명 아파서 못 나왔어. 좀 와서 도와줄 수 있어? 은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회식을 중간에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급하게 정 여사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식당은 평소보다 약간 바쁜 정도였고 직원들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어디를 도와드릴까요? 정 여사는 은주를 보자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왔어? 이미 좀 정리됐어. 그냥 주방 청소 좀 해줄래? 오늘 좀 지저분해졌거든. 은주는 어이가 없었지만 말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또 다시 청소 도구를 들고 일했습니다. 중요한 회식을 빠져나와 이렇게 되다니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은주는 정 여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정 여사는 단골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도 청소는 잘해요. 손에서 세제 냄새가 나도 청소할 땐 도움이 되니까요. 그 말을 들은 은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은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자신감 없는 모습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손에서 냄새, 나는 며느리라는 이미지를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만이야.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정 여사의 모멸적인 대우를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냄새를 바꿔야겠다. 결혼 3년 차 은주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은주였지만 회사의 위기 앞에서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은주 씨,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 구조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은주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충격이 컸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고 회사를 나서는 날 그녀는 한동안 길거리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주는 성민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 구조조정이래. 성민은 놀란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괜찮아? 너무 속상하겠다. 하지만 곧 다른 회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은주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성민이 전화를 받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친 후 난처한 표정으로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집에 오시겠대. 내가 실직했다고 하니까 걱정되신다고. 은주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 여사가 걱정한다는 것은 또다시 자신을 모욕할 기회를 찾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주말 정 여사는 약속대로 은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첫마디가 은주의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잘렸다면서? 역시 요즘 세상에 평범한 직장인은 불안하지. 우리같이 사업하는 사람은 그래도 안정적이야. 은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요. 곧 새 직장을 알아볼 계획입니다. 정 여사는 거실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좀 깨끗하게 치워놨네. 이제 시간 많으니까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하는구나. 은주는 그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 여사는 식사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은주의 실직 상태를 들추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직장 잃으면 다시 구하기 힘들어. 나이도 있고. 아, 그나저나 우리 식당에 청소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은주야,
너 시간 있으면 와서 좀 도와줄래? 그 순간 은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제 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정 여사는 코웃음을 쳤고 성민은 어색한 웃음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정 여사가 돌아간 후 은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회사를 찾아 들어가 비슷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해볼 것인가. 오랜 고민 끝에 은주는 대학 시절부터 좋아했던 요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동료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모두가 은주의 음식 솜씨를 칭찬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직업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으로 새 출발을 해보자. 은주는 인터넷으로 창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퇴직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민에게 이 계획을 말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지지해 주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다면 한번 도전해봐. 나도 도울게. 그렇게 은주는 회사 동료였던 미경, 수진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회사에서 잘린 사이였고 각자의 퇴직금을 모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 위치는 대형 아파트 단지 근처로 정했습니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작은 공간이었지만 세 사람의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은주의 반찬 가게 맛있는 하루가 문을 연 날 정 여사는 예상대로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가게를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로 뭘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같이 큰 식당 셋이나 운영하는 사람이 보기엔 말이지. 이런 건 그냥 취미로 하는 수준이네. 은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이라 작게 시작했어요. 차차 키워나갈 계획이에요. 정 여사는 반찬 몇 가지를 맛보더니 또다시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맛은 뭐 가정집 수준이네. 반찬 가게? 세상 참 쉽다. 내가 식당 셋하는 사람인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사업은 규모가 커야 돈이 되는 법이야. 은주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에 상처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고 정성을 다해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은주의 김치와 장아찌는 첫날부터 인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와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조금씩 레시피를 개선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주부가 가게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저번에 사간 깍두기가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은 더 많이 사갈게요. 우리 아파트 엄마들 모임에서 다들 물어봐서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은주가 개발한 매콤 달콤 멸치볶음은 동네에서 인기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가게는 점심시간에 줄을 서야 할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그들은 온라인 주문 시스템도 도입했고 이웃 아파트 단지로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처음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성민은 은주의 성공에 기뻐했지만 정 여사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어느 가족 모임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래, 작은 반찬 가게가 좀 된다면서?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그런 소규모 가게들이지. 은주는 이제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이 날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달 후 그들은 가게 옆 공간까지 확장했고 직원도 2명 더 고용했습니다. 한편 정 여사의 식당들은 최근 들어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함께 비싼 가격, 그리고 변하지 않는 메뉴가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식당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어느 날 은주가 가게에서 일하고 있을 때 성민이 찾아왔습니다. 은주야, 정말 대단해. 가게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놀랐어. 처음엔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다니. 성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요즘 좀 힘드신가 봐. 식당들이 예전만큼 안 된대. 특히 요새 코로나 이후로 외식업이 타격을 많이 받았나 봐. 은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모욕했는지 기억했지만 한편으로는 성민의 어머니라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 마,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도울 수도 있어. 성민은 감동한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강인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은주의 반찬 가게가 오픈한 지 6개월째 되던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성공한 소상공인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저희가 왜요? 아직 작은 가게인데. 기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이 요즘 트렌드예요. 특히 코로나 이후 어려운 시기에 창업해서 성공한 사례가 드물거든요. 게다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은주 씨의 반찬 맛에 대한 칭찬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자신의 가게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취재에 응한 은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과정, 그리고 지금의 성공까지. 인터뷰 기사는 다음 주 지역 신문 일면에 실렸고 온라인으로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반찬 장인 이은주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성공 사례로 은주의 가게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녀는 지역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어요. 10년 넘게 회사원으로 살다가 갑자기 사업가가 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 도전했고 많은 분들이 저희 음식을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은주의 진솔한 이야기와 맛있는 반찬은 방송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방송 이후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온라인 주문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 여사의 식당에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한 단골 손님은 정 여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님, 요새 사람들이 많이 안 오네요. 다들 며느리 반찬 가게로 간대요. 그쪽이 더 깔끔하고 맛있다고. 정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은주의 가게를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몰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가게 앞에 줄 서 있는 손님들,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은주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며 정 여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가 무시했던 며느리가.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은주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은주가 어떻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성공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은주는 더 큰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역 유명 백화점에서 입점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사업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정말 대단해, 은주야. 백화점 입점이라니. 성민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은주도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느꼈습니다. 백화점 입점은 더 많은 생산량과 품질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걱정 마. 우린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미경과 수진이 은주를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백화점 입점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더 큰 주방 공간을 마련하고 추가 직원을 고용하고 포장 디자인까지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백화점 입점 날 은주의 반찬 코너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역 방송에서도 취재를 나왔고 시식 코너에는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성민이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정말 자랑스러워. 은주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손에 냄새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 이은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정 여사였습니다. 은주야, 내 백화점 입점 축하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을까? 은주는 잠시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시간 내실 수 있으면 언제든지 만나요. 전화를 끊고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그녀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 여사도 변화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정 여사와의 만남 약속 날 은주는 어느 때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은주가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정 여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화려한 장신구나 명품 가방이 없었고 다소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은주가 다가가자 정 여사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은주야. 정 여사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거만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다고요? 정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못했어. 솔직히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은주는 놀랐지만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정 여사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우리 가족이 되었을 때 나는 너를 그저 평범한 회사원, 그것도 손에 세제 냄새가 난다며 무시했어. 내 식당들이 잘 될 때는 그런 자만심이 더 컸지. 하지만 요즘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 은주는 말없이 정 여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백화점에 입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거기 가봤어, 어제.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 그리고 어떤 손님이 정 여사 며느리 반찬이라고 부르더라고. 사람들이 나를 너의 시어머니로 알고 있다는 게 새삼 실감났어. 은주의 가슴 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오랫동안 바랐던 인정이 이제야 오다니 기쁨과 동시에 씁쓸함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요.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게 내가 성공한 이유일 거야. 나는 항상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집착했어. 내가 가진 것들, 성공한 사업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지. 그런데 정작 그런 성공이 흔들리니까 내 주변에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이 없더라고. 은주는 처음으로 정 여사의 속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불안과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어요. 식당 사업도 다시 좋아질 거예요. 정 여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사실 식당 2곳을 이미 정리했어. 월세도 너무 비싸고 직원 관리도 어려워서 이제 나이도 있고 욕심을 좀 내려놓으려고 해. 은주는 놀랐습니다. 항상 자신의 사업을 자랑하던 정 여사가 이렇게 현실을 인정하다니 예상치 못한 변화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식당만 작게 운영해 볼까 해. 좀 더 소박하게. 사실 내 가게에서 영감을 좀 받았어. 큰 규모보다는
진정성 있는 음식으로 승부하는 거지. 은주는 정 여사의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었으니까요. 정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은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고마워, 은주야. 내가 이렇게 너그러울 줄 몰랐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대화를 마치고 카페를 나서는 길에 정 여사가 문득 물었습니다. 은주야, 이번 주말에 식품 박람회 있다던데 너도 참가하니?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백화점 입점 기념으로 특별 부스를 마련했어요. 정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가볼까 해. 요즘 트렌드도 좀 알아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며칠 후 식품 박람회 행사장에서 정 여사는 은주의 부스를 찾아갔습니다. 은주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주의 반찬을 맛보기 위해 줄을 서 있었고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제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잠시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무시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당당하고 성공적인 모습으로 서 있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부스로 다가갔습니다. 은주야. 은주는 시어머니를 보고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저희 부스에 어서 오세요. 정 여사는 은주의 부스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꾸미고. 나는 항상 전통 방식만 고수했는데 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구나. 은주는 정 여사에게 자신의 베스트셀러 반찬들을 맛보게 했습니다. 정 여사는 진지하게 맛을 음미하더니 감탄했습니다. 이게 다 내 레시피야? 정말 맛있네. 특히 이 김치는 내가 해온 것보다 더 깔끔한 맛이야. 그때 정 여사가 문득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은주야, 그 냄새 아직도 세제 냄새니? 은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시어머니. 이건 깨끗한 성공의 냄새예요. 정 여사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후 은주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백화점 입점에 이어 대형마트 체인과의 계약도 성사되었고 온라인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녀의 브랜드 맛있는 하루는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정 여사는 마지막 남은 식당을 리모델링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주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때로는 은주의 가게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주가 작업실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을 때 직원이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정 여사님이 오셨어요. 급하게 찾으세요. 은주는 서둘러 앞치마를 벗고 매장으로 나갔습니다. 정 여사는 평소와 달리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한데 도움이 필요해. 정 여사는 자신의 식당에 중요한 단체 손님이 예약되어 있는데 갑자기 주방장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은주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예전 같았으면 은주는 망설였을 테지만 이제 그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미경이랑 수진이한테도 말해서 같이 가요. 그날 저녁 은주와 친구들은 정 여사의 식당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의 협력 덕분에 단체 손님 접대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손님들은 특히 은주가 만든 반찬들을 극찬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식당이 조용해졌을 때 정 여사는 은주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워, 은주야. 내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정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은주 앞에서 완전히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너무 미안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내가 너를 손에 냄새나는 며느리라고 불렀던 것. 정말 부끄러워. 은주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과의 말이었지만 막상 듣게 되니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정 여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 성공과 지위를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렸어. 특히 너.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정 여사는 테이블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 젊을 때는 작은 분식집 일을 도왔고 그때 내 손에서도 세제 냄새가 났지.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벌게 되면서 그 과거를 지우고 싶었나 봐. 그래서 오히려 더 너한테 가혹했던 것 같아. 은주는 정 여사의 진솔한 고백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많이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제가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 과거를 원망하지 않아요.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난 듯 말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몇 주 후 놀라운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정 여사의 식당과 은주의 반찬 가게가 협업하여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맛, 딸의 손길이라는 이름의 이 브랜드는 정 여사의 전통적인 요리 노하우와 은주의 현대적인 감각이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새 브랜드 런칭 행사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역 언론도 취재를 나왔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정 여사와 은주는 나란히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이런 멋진 협업을 생각하셨어요? 정 여사가 입을 열려는 순간 은주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쌓아오신 노하우와 저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 여사는 은주를 감동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손님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은주에게 배워야 했어요. 내가 그땐 몰랐어요. 진짜 일하는 손이 얼마나 귀한지를. 은주는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일은 없어요. 더러운 마음만 있을 뿐이죠.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 여사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후로도 어머니의 맛, 딸의 손길 브랜드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정 여사는 자신의 오랜 경험을 은주와 나누었고 은주는 새로운 시장 트렌드와 마케팅 전략을 시어머니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고 가족으로서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성민이 감동적인 소감을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어머니와 은주가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될 줄은 몰랐어요. 두 분 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정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주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 나이 들어 배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은주 덕분에 내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렸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주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 손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모욕을 당했지만 이제 그 손은 성공과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손이 이제는 화해와 용서의 손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은주의 손을 비추며 천천히 멀어집니다. 그 손엔 이제 세제 냄새가 아닌 자존심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향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